되게 난감했어. 어제 나도 곤충 자체를 되게 싫어하는데 이만한 게 보이니까 너무 무서웠어. 어제 그랬어. 자, 시작합시다. 우리 지금 보면은 529번에 오각기둥의 전개도로가 나왔죠. 점선을 따라서 접어서 오각기둥의 부피가 108이 될 때 전개도에서 x의 값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지금 오각기둥이니까 결국에 밑면의 모양을 얘라고 생각하자고. 이렇게 생긴 오각형 하나 보이지? 이걸 밑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애가 밑면. 확인되죠? 네. 그럼 얘가 밑면이면 결국 높이는 뭐가 되겠니? x 플러스 1이라는 옆에 있는 5개의 직사각형면 쭉 있는 거에 세로와 높이가 되겠지? 네. 그럼 이제 여기 밑면의 넓이 한번 보면 되잖아. 얘가 x 플러스 3이고 여기는 뭐를 보고 있어? X. 그렇지. 여기 위에도 x. 여기가 x 플러스 2. 이렇게. 확인되죠? 그러면 이 오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도형 자르면 되잖아. 네. 이렇게.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3. 3. 여기가 x 플러스 2. 그러면 여기 부분의 넓이를 1번, 얘가 2번. 그럼 1번의 넓이는 사다리꼴이지. 네. 그럼 1번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2개 더해서 2에 x 플러스 1 여기다가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맞죠? 네. 그 다음 2번의 넓이는요 직사각형이니까 x랑 x 플러스 2 곱한 걸로. 그럼 자 2개를 더 하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약분까지 내가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나? x의 제곱에 플러스 5x 플러스 3 맞죠? 네. 그럼 이제 우리는 부피 구할 수 있잖아. 어떻게 돼요? x의 제곱에 플러스 5x 플러스 3이랑 높이 x 플러스 1을 곱한 것까지. 그러면 문제에서 뭘 찾으라고 했었지? 전개도에서 x 값을 찾아라? 이게 108이라고 문제 나왔으니까 이거 풀어서 x 값 찾으라는 얘기지 뭐. 네. 전개 x의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05지? 네. 이 정도는 암산 되지? 네. 그러면 인수분해 해야 되잖아? 네. 조리제곱 쓸 거야. 누구로 해야 돼? 3. 자, 3으로 3에 1에 3에 9에 27에 35에 105.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다시 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35지. 맞아? 판별식 써봐. 9의 제곱 81에서 마이너스 4 곱하기 35 하면 음수지? 네. 그럼 여기서는 허근이니까 주어진 식이 x 마이너스 3하고 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35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럼 결국 x가 될 수 있는 실수값은 3. 3. 그러니까 3밖에 정답이 안 되겠죠. 됐죠? 네. 자, 530. 한 모서리 길이가 x인 정육체 4개를 그림과 같이 쌓아놓은 입체도형의 부피는 a고 건널비는 b래. 자, a가 얼마야? 4X 세제곱. 4x의 세제곱. 자, 그 다음에 b를 찾을 거거든? 이거 b 찾는 방법 어떻게 찾냐면 초등학교 때 내가 초등학교 애들한테 여기서 계속 미는 방법이거든? 쉽게 찾더라고. 너네도 그걸로 해. 네. 뭘로 하냐면 이렇게 도형이 겹쳐지기 시작하면 원래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구하냐면 정육면체 건널비 하나 구한 다음에 겹쳐지는 면이 있지. 그거 계속 카운팅해서 다 빼잖아. 네. 그런 거 하지 말고 한 면의 넓이가 지금 x제곱이지. 네. 여기 있는 이 면이 몇 개가 보이는지를 셀 거야. 즉 정면에서 봐. 몇 개야? 3개지. 그럼 뒤에서 봐도 3개야. 왼쪽에서 봐봐. 3개지. 네. 오른쪽에서 봐도 3개야. 위에서 보면 몇 개야? 3개. 그럼 아래에서 봐도 3개. 이렇게 세버려. 그러니까 정면, 왼쪽, 위에만 세면 다 더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되지? 그래서 몇 개? 18개. 그래, 이렇게.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오는 거더라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은 3a가 b 플러스 24잖아. 그러면 12x 세제곱이 18x 제곱에다가 플러스 24. 그러면 이걸 직접 계산하기 전에 먼저 6으로 나누자. 그럼 2x 세제곱에다가 3x의 제곱 플러스 4. 그러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가 0 되는 거지? 인수분해 하면 되겠지? 네. 빠르게 시작. 하라고. 요새 자꾸 핸드폰에 띠링띠링 하는 소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는데 그러다 부셔지면 누구 손일까? 제 손님. 그치? 2가 맞아? 네. 응, 2 맞네. 그러면 플러스 X. 여기 플러스 x야? 네. 오케이, 요렇게. 그러면 얘가 0. 마찬가지로 여기서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지. 네. 그러니까 허근. 그러니까 결국 x는 얼마가 돼? 그래, 이렇게 마무리지. 됐습니까? 응. 자, 535번.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이 1과 알파와 베타야. 직사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된다. 그럼 이걸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잖아. 자, 조리제법 1로 썼을 거 아니야. 네. 그랬더니 어떻게 인수분해 되더나? x-1이랑 x의 제곱 마이너스 몇 x? 3x 플러스 k. 그래, 이게 0. 오케이, 좋아.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서로 다른 세 실근 1과 알파와 베타가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그럼 1과 알파와 베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 변의 길이라고 나왔잖아. 네. 누가 제일 긴 변인지 알아? 빗변이 누군 줄 알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지금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가정을 해야 돼. 첫 번째, 1이 가장 긴 변이야. 확인돼요? 그럼 바로 우리는 알파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한 게 얼마가 되는 거야? 1.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곱셈공식 변형으로 설명이 되겠지? 어떻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1.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의 베타 근각에서 관계로 찾으면 되잖아. 네. 3. 네. 3의 제곱 9 빼기 두근의 곱은 K. K니까 2K. 이게 1. 확인돼요? 네. 그러면 바로 K가 얼마가 돼? 4.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먼저 확인하자. K가 4인 거 알았잖아. 네. 그러면 가장 긴 변이 1이라 그랬지? 네. 맞는지 확인해야지. 네. 4 대입해서 풀 거야. 인수분해 안 되지? 네. 끝내공식 쓰자고. 확인? 네. 끝내공식 쓰면은 어떻게 돼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9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16. 뭐야 이거? 허근인데? 그지? 네. 그러니까 허근이 돼버리게 될 거니까 우리는 변의 길이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4는 된다 안 된다? 그래. 그럼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조건에 목숨 걸어야 되겠네. 알파랑 베타 중에 하나가 제일 긴 변, 빗변이 되면 되는 거지? 근데 알파를 빗변으로 하나, 베타를 빗변으로 하나 상관이 있어? 없어. 그래서 그냥 편의상 베타 자체를 가장 긴 변, 즉 빗변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확인됐죠? 그럼 바로 우리는 1의 제곱 더하기 알파를 제곱한 게 뭐가 돼요? 베타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식을 정리할 거거든?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계산한 게 얼마야? 1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인수분해해.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베타 플러스 알파를 계산한 게 얼마야? 1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 보이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라는 거 알았지?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원래는 근형공식으로 찾으면 좋은데 굳이 그러지 말고 연립해서 알파랑 베타를 찾아버리자. 자, 두 개 더하자. 그럼 2베타가 3분의 4지. 그럼 베타가 얼마란 얘기야? 3분의 2. 그럼 알파는 얼마가 되겠어? 3분의. 뭔가 이상한데? 베타가 3분의 2가 되면 안 되는데? 두 개 더하면 3분의 10이니까 3분의 5가 되겠네. 그러면 알파는 3분의 4. 그래, 이렇게. 여기까지 확인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베타가 가장 긴 변인 거 맞지? 그리고 두 개의 알파 베타도 찾아냈지? 확인돼요? 그러면 두근의 곱을 통해서 K 값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얼마야?
9분의 20. 그래,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서 K가 M분의 N이라 그랬잖아. M이 9고 N이 20이면 되지? 두 개 더하면 27이잖아, 그지? 장난하냐? 야, 9 더하기 20이 27이야? 뒤지고 싶은 거야, 나한테? 얼마야? 29. 안 돼요, 혹시? 네. 못 들어갔어. 9 더하기 20이 얼마라고요? 29요. 그래. 너 은행이지? 소속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536번. 서로 다른 실근의 획수가 두 개가 되고 싶어. 자, 이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풀이하는 방법 자체를 찾으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를 지금 보니까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지. 3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근이 몇 개야? 3개. 근데 지금 문제를 봤더니 실근이 몇 개가 돼야 되는데 서로 다른 실근이 2개야. 맞지? 그 말인 즉슨 얘를 우리가 풀었을 때 x가 예를 들어 a랑 b라는 두 근이 나올 거거든? 지금 a, b 써도 되나? a가 있네. 그럼 알파, 베타로 하자 그냥. 알파, 베타라는 두 근이 나올 건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뭐여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 중근이어야 된다고. 근이 무슨 완전 제곱식이냐, 중근. 확인돼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요 나머지 한 근은 그럼 뭐겠냐 이건 거야. 생각을 해봐. 우리가 근의 공식을 쓰잖아? 근의 공식을 쓰잖아? 그러면 켤레 무리수로 나오거나 켤레 복소수로 나오겠지. 만약에 무리수나 복소수근이라면. 맞지? 근데 지금은 중근이잖아. 요놈은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식이 변환이 될 거잖아. 그럼 얘가 켤레수의 관계로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남은 알파 하나도 마찬가지로 뭐냐? 유리수로 이루어진 유리수근이어야 돼. 이걸 생각하면서 가는 거야. 알겠어요? 네. 즉 다시 말하면 주어진 식이 지금 저기 보이잖아. 얘가 유리수근으로 나왔지? 무조건 조리제법 한 번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네. 확인돼야 안 돼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뭐 해야 돼? 조리제법 써야지. 누구로 할 거야? 1. 1로 하면 돼? 네. 그러면 지금부터 1로 조리제법을 한 결과를 불러봐. 어떻게 돼? 제곱 x 마이너스 -1이랑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이렇게 곱한 게 0. 그래, 이렇게 되는 거지. 확인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식을 풀었을 때 한 근이 1인 걸 알았지?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선택의 관련끼리 돌아다는 거야. 뭐냐? x가 1 보이지? 이게 중근이 되는 거야. 그럼 1 여기 하나 있잖아. 네. 여기서도 1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네. 맞아,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나, 해야 돼? 응, 해. 그럼 1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0. 따라서 a가 얼마야? 3. 그러면 이 3을 대입했을 때 1 말고 다른 건 한 근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아, 나와요. 3이라는 또 다른 근이 나오지? 네. 아, 그러니까 1 중근 가능하겠구나. 즉 a가 3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자, 이제 두 번째 1이 중근이 아니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중근을 가지게 되는 거야. 확인돼요? 네. 이때 이 중근은 1이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일단 얘가 중근을 가지고 싶어. 당연히 a가 얼마겠어? 4. 그럼 다시 4를 대입해서 중근을 가지게 됐을 때 그 중근이 1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는 거야. 대입하면 중근 얼마야? 2. 그러니까 1 말고 다른 건 나왔지? 문제에서 원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근 가지는 거 확인되지?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게 3도 되고 4도 되고 두 개가 되겠구나. 그럼 문제에서 결국 찾으라는 게 뭐야? 모든 실수의 a값의 합이니까 얼마가 돼? 그래, 그렇게 찾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은행 되냐고? 네. 졸려? 근데 왜 그렇게 눈이 반쯤 풀려 있지? 원래 그런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고 알파와 베타 중에 실수는 하나뿐이고 알파의 제곱이 마이너스 2베타랑 똑같고 베타의 제곱과 감마의 제곱을 더한 걸 찾아라. 와, 이 문제 재밌다. 나 이거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 요거 인수분해 돼, 안 돼? 되죠? 해. 뭐 돼? x-1이랑 마이너스 k 끝? 좋아. 이렇게 확인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봐. 문제에서 첫 번째로 밑줄을 하나 칠 거거든요. 색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는데 알파와 베타 중에 실수는 하나뿐이래. 어디죠? 실수는 하나뿐이고. 자, 거기다 밑줄을 치고서 이제 우리는 다시 이 식을 보는 거야. 인수분해 했잖아. 네. 근을 찾으라고 하잖아. 그럼 x는 1하고 플러스 루트 k랑 마이너스 루트 k야. 네. 이렇게 되겠지? 네. 자, 이때 이 색은 1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 이 세 개 중에 누군가는 알파고 누군가는 베타고 누군가는 감마야. 근데 그게 누군지 정해져서 안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그걸 정할 수 있는 첫 번째 힌트가 우리가 밑줄 친 부분이야. 알파와 베타 중에는 실수가 하나뿐이라고 그랬지. 네. 그럼 내가 만약에 얘를 알파라고 하는 순간 둘 중에 하나가 베타지. 네. 근데 실수는 하나잖아. 이미 실수 하나 나왔잖아. 네. 얘네들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허근이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네. 아니면 내가 얘를 알파라고 하는 순간 실근이잖아. 네. 그럼 당연히 얘도 뭐겠어? 실근이겠지. 네. 실근 3개가 돼버리겠지. 네.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즉 베타로 정해질 수 있는 애가 없잖아. 네. 얘가 알파가 되는 순간 얘도 마찬가지고. 확인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알파가 얼마라는 걸 알아? 1이 되는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확인돼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보이는 둘 중에 하나가 베타랑 둘 중에 하나가 감마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뭘로 정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베타가 루트 K, 그 다음에 감마가 마이너스 루트 K라고 생각을 하고 감마와 베타 두 개의 근은 허근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지. 확인되나요? 그러면 이제 이 베타와 감마에 대한 힌트가 문제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잖아. 보자. 알파를 제곱한 게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2베타가 된다는 얘기지. 네. 자, 그러면 알파를 제곱한 게 마이너스 2베타가 된다는 얘기인데 잘 봐. 알파를 제곱하잖아. 뭐 돼? 1. 1. 근데 마이너스 2베타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루트 k지. 지금 우리가 써놓은 대로라면. 네. 그럼 자, 좌변은 실수지. 네. 우변이 뭐야? 허수. 허수. 이러면 같아질 수 있냐? 아니요. 안 되지. 잘못 잡았다는 얘기네. 맞지? 네. 즉 알파가 실근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알파와 베타 둘 중에 하나가 실근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알파가 실근이라고 했더니 실패. 확인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상황. 어떤 상황이 되는 거야? 베타가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알파는 그냥 편의상 루트 K, 감마는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겠지? 자, 이대로 따라가자. 그러면 다시 알파의 제곱이 마이너스 2베타라고 그랬잖아. 알파를 제곱하자고. 그럼 뭐가 돼? K. 아니? 풀마키. 아니? 마이너 K겠지. 허수구나. 왜? 허수니까. 맞아요, 아니야? 네. 그럼 이게 뭐야? 마이너 2. 확인돼요? 네. 그러면 우리는 바로 K가 얼마라는 걸 알아?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그치? 그치? 이상하지? 봐봐 빨리.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지? 이거 잘못 구했으니까 이상하지. 야, 알파 내가 이렇게 계산할 때 항상 그래서 이대로 놓고 계산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 그랬어. 아. 뭐하라 그랬어? 바꾸라 그랬지. 어떻게 바꿔? 루트 마이너스 K의 I 이렇게 써놓으면 마이너스 K가 양수가 되지. 이 상태로 제곱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I 제곱했으니까 마이너스지. 네. 그리고 마이너 K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돼? K가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베타에 대입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아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씩 정해주자고. 베타가 1이었잖아. 네. 알파가 뭐가 돼? 마이너스 루트 2i. 2i. 감마는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네. 확인됐죠? 그럼 문제에서 베타의 제곱과 감마의 제곱 더하라 그랬지? 네. 베타 제곱하면 얼마? 1. 1. 즉 베타의 제곱은 1. 그 다음에 감마의 제곱은 마이너스 2. 네. 확실해? 네.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2 되는 거 확실해? 네. 그럼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래, 이렇게 찾는 거야. 확인돼요? 네. 제곱하면 이거.
실수하지 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실수 때문에 고치라고 하는 거야. 네. 알겠지? 자, 뒤로 가볼까? 543번. 야, 543번 같은 문제 이거 전체를 다 이해할 필요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내가 2년 전에, 3년 전에 수업할 때만 해도 이거 다 증명하는 거 해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생각을 바꿨어. 네 덕분이야. 네? 너 덕분에 생각을 바꾸게 됐어. 증명하지 말고, 그냥 증명하지 말고 위아래로 문장만 맞춰. 심지어 이거는 내가 니네 수업할 때 몇 번 보여줬던 거야. 네. 영상에도 남아있어. 네. 그래서 니네가 우와라고 했던 것도 나 기억나. 어떤 새끼야 진짜요? 선생님이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 어? 내가 생각했던 그 애라고? 아니,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요. 아, 걔가 그랬어? 아닌데요.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야, x가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이랑 감마분의 1로 나오잖아? 해가 역수가 됐지. 네. 어떻게 하라 그랬냐? 계속 거꾸로. 반대로. 그래서 이거는 외워두면 한 번은 써먹을 거라 그랬잖아. 네. 여기서 써먹네.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이걸 만들어냈던 원리가 뭐였냐면 색은 알파, 베타, 감마라고 나와 있잖아. 알파를 하나 대입한 거야. 주어진 식에다가. 그러면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2알파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알파 플러스 1이 0이 된다. 이게 성립하지? 네. 이 상태로 모든 항을 다 알파의 세제곱으로 나눈 거야. 그러면 거꾸로 알파의 세제곱분의 1이고 더하기 알파의 제곱분의 3이고 더하기 알파분의 2고 더하기 1이 0 되는 걸로 식이 바뀌어버리지? 여기서 앞에 있는 애를 알파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여기를 3에다가 알파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에다가 알파분의 1 더하기 1을 한 게 0이다라는 식의 모양으로 쓰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의 모양은 무슨 짓을 한 거냐면 x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의 x에다가 알파분의 1을 대입한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맞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식의 한 근이 뭐란 얘기야? 알파분의 1이 된다는 거지. 이 논리라고. 이걸 베타와 감마까지 하는 거야. 그럼 지금 문제 보잖아? 알파는 0이 아니므로 첫 번째 가가 나와 있는 부분 봐. 양변을 알파의 세제곱으로 나눠서 정리하라 그랬지. 네. 그럼 알파분의 1의 세제곱에다 더하기 알파분의 1의 제곱이랑 곱해지는 숫자 찾는 거지. 네. 누구야? 감. 3이잖아. 네. 이게 가. 확인돼요? 네. 이렇게. 그러면 알파분의 1은 최고 차항의 수결인 x에 대한 3차 방정식 나를 만들었다 그랬지. 네. 누가 나가 되는 거야? 우리가 만들어낸 이게 나가 되는 거겠지? 새롭게 만들어내네. 확인됩니까? 네. 그러면 뒤로 쭉 내려가서 최고 차항의 수결인 뭐야? 가나에서 끝났네? 그럼 다 찾은 거지 뭐. 서우 이해되냐? 안 막혔어?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죠. 그럼 숫자 대입해서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 자, 546번. 이 546번을 질문했던 얘기는 마찬가지로 허근은 오메가에 대한 성질을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있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외우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외우지 않았다. 자, x세제곱은 1이라는 식이 있을 때 이 식을 우리가 방정식을 풀면 x-1과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곱한 게 0 되는 거잖아. 네. 맞죠? 이때 여기 지금 보이는 두 번째 2차식. 즉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을 만족하는 허근을 오메가와 오메가 바로 부르자라고 우리는 약속을 했던 거잖아.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성질 첫 번째 오메가를 세제곱한 게 얼마라고? 1. 바도 세제곱하면 1이 되겠지? 네. 바는 패스. 안 적을 거야. 그럼 두 번째 오메가의 제곱에 플러스 오메가에다 플러스 1을 하면 또 얼마라고? 0. 0이라고. 그 다음 세 번째 근각에서 관계를 통해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더하면 얼마? 1. 마이너스 1.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하면 얼마? 1. 1. 그 다음 네 번째 오메가를 제곱한 거랑 똑같은 게 뭐라 그랬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메가. 그냥 오메가 파 아니야? 오메가 봐.
아, 네. 아는 척하지 마. 이식 이항할 거야. 그럼 오메가의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잖아. 네. 여기서 오메가 이항할 거야. 그럼 오메가 바가 뭐야?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잖아. 똑같으니까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랑 똑같네. 네. 여기에 한 가지 더 다섯 번째 허근의 모양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것까지 기억하라 그랬잖아. 네. 안 해봤던 얘기지. 적어놓고 외우라고 했는데 어쨌든 시험 보기 전에는 무조건 외워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546분 푸는 거야. 그러면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했을 때 오메가 플러스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더하기 쭉 해서 오메가 20제곱까지 가는 거잖아. 30제곱. 고마워. 그러면 자 어떻게 해볼래? 통분할래? 아니요. 그러면 글쎄요. 뭘 글쎄요. 규칙 잡게 해야지. 이걸 그렇다고 다 통분하거나 다 더할 수는 없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너는 아까부터 뭘 자꾸 그렇게 맞아? 한 대 맞고 싶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맞지? 네. 그러면 야 생각을 해봐. 일단 오메가 4제곱은 세제곱에다 오메가 곱한 거지. 네. 세제곱 1이라며. 네. 그럼 얘가 뭘로 바뀌니? 오메가 플러스 1. 오메가 플러스 1 분의 1로 바뀌지. 네. 다시 말하면 요 세 개가 얼마인지만 알면 뒤로는 반복이라는 얘기야. 몇 번 나오겠다는 얘기야? 10번 나오겠다는 얘기지? 얘만 계산하면 돼. 확인돼요?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 그랬지? 네. 마지막 거부터. 이건 내가 해줄게. 2분의 1이야.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쓸래? 네. 얘 가운데 거. 오메가 제곱에 플러스 1이잖아. 네. 마이너스 오메가잖아. 네.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야. 확인돼요? 그럼 얘는 오메가 제곱만 이용하면 되잖아. 네. 그럼 오메가의 아니다. 굳이? 야, 오메가 플러스를 여기서 막 하지 말고 여기서 해볼까? 오메가. 이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잖아. 네. 분의 1이야. 이거 3개야. 그냥 이거 이제 통분할 수 있지 않냐? 해버려. 그럼 뭐가 돼? 2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하기 분모. 맞지? 마이너스 1이 올라갈 거니까 마이너스 2 오메가. 다시 마이너스 1이 올라갈 거니까 마이너스 2 오메가 바. 마지막은 플러스 오메가와 오메가 바.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 가지고. 그러면 오메가와 오메가 바 곱한 건 1이니까 분모는 2. 분자는 마지막 건 1이야. 요거 2개. 마이너스 2로 묶은 거지? 네. 마이너스 2에다 곱하기 마이너 1. 맞아요? 얼마야 그럼? 2분의 3. 맞지? 그럼 2분의 3이 몇 번 나온 거야 지금? 10번 반복되고 있잖아. 30제곱이니까. 네. 그럼 우리는 정답으로 2분의 3 곱하기 10. 그래서 얼마? 그래 이렇게. 필요한 것만 추려서 확인만 하면 되잖아. 됐습니까? 자 47. 뭐가 달라? 뭐가 다른지 빨리 얘기해줘. 모양이 달라요. 당연한 거겠지. 모양이 같으면 같은 문제로 분류가 됐겠지. 일단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 자체는 차이가 없어. 똑같은 방법으로 갈 거야. 근데 나와 있는 식의 모양이 지금 차이가 나는 거야. 너네 말대로. F의 1부터 우리가 찾아볼 거야. 뭐라고 쓸래?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분의 오메가지. 맞아요? 그 다음에 F의 3을 먼저 찾을 거야. 뭐가 되니? 1 플러스 오메가의 6제곱 분의 오메가의 세제곱이야. 다시 F에 뭘 찾을 거냐면 5를 찾을 거야. 뭐가 돼? 1 플러스 오메가의 10제곱 분의 오메가의 5제곱. 그래 이렇게 된다는 거네. 맞니? 하나만 더 찾자. F7이야. 그러면 1 플러스 오메가의 14제곱 분의 오메가의 7제곱이야. 맞니? 자, 그럼 잘 봐. 일부러 하나를 더 찾은 거거든? 일단 5부터 보잖아, F5부터. 오메가의 5제곱이 뭐니? 오메가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지. 네. 오메가의 10제곱은
오메가랑 똑같지? 이렇게 쓸 수 있어. 아직 똑같은 모양이 안 나온 거거든? 그지? 근데 여기를 보면 여기서 똑같은 모양이 나와. 오메가 7제곱이 뭐가 돼? 오메가지? 14제곱은 오메가의 제곱이지? 이렇게 돼버린다고. 다시 말하면 1, 3, 5 3개 계산한 거랑 7, 9, 11 계산한 게 똑같다는 얘기야.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일단 요거 3개 정의부터 해야지. 그러면 위에서부터 하나씩 해볼까? 예. 마찬가지로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을 얘 가지고 바꿀 거야. 그럼 뭐야? 분모가 마이너스 오메가 되지. 분의 오메가잖아. 얼마야? 그래. 자, 얘는 계산하기 쉽다. 1이고 1이잖아. 그냥 2분의 1. 맞지? 얘 바꾸자. 1 플러스 오메가잖아. 여기서 바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지? 그럼 뭐가 돼? 똑같이 마이너스 1이지 뭐. 확인돼요?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보면은 대입되는 숫자, F에 대입되는 숫자가 홀수일 때는 다 더하고 짝수일 때는 빼는 거잖아. 그러면 홀수 따로 계산하고 짝수 따로 계산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왠지 느낌상 짝수랑 연결되면 뭐가 좀 더 편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 그래서 일단 찾고는 가자. 계산하기 전에. 자, F2부터 찾을 거야. 써보자고. 그럼 뭐가 돼? 1 플러스 오메가의 4제곱 분의 오메가의 제곱이지. 다시 쓰면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의 제곱 되는 거지. 근데 얘는 마이너스 F이니까 마이너스 부호로 마지막에 계산만 한번 더 해주면 되겠지. 자, 1 플러스 오메가 아까 저쪽 봤더니 뭐였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었지.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그 앞에 마이너스 1. 대박. 1과 2를 계산했더니 사라졌네. 맞지? 그러면 F4도 계산을 했을 때 사라질 수만 있다라면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 F4 만들자. 그럼 1 플러스 오메가의 8제곱 분의 오메가의 4제곱이지. 다시 쓰면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분의 오메가죠. 얼마야? 마이너 1이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로 빼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 둘은 계산이 안 되는데? 그지? 아씨, 좋다 말았네. 그죠? 그러면 다시 F6 가야지 뭐. F6은 1 플러스 오메가의 12제곱 분의 오메가의 6제곱이지? 이거 뭐야? 1이잖아. 1이고 2분의 1이잖아. 빼잖아. 그죠? 어라? 1부터 6까지를 쫙 봤거든? 우리가 지금? 7은 어차피 반복이니까. 그러면 1이랑 2를 계산해서 없앴어. 3이랑 4를 계산해서 안 없어졌는데 3이랑 6이 없어지네? 맞죠? 다시 얘 아까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니까 1이었지. F1부터 F6까지 되면 0 되네. 맞죠? 그럼 F7부터 F12까지 또 6개 되면 0 되는 얘기네. 그럼 결국 F13만 찾으면 되네. F13이 뭐야? 첫 번째 거네. 그럼 정답 뭐야? 이렇게 규칙 찾기 하는 거야. 됐어요? 지금 우리 6개 찾았지, 계산해서. 내가 본 최장의 문제는 16개였어. 내신에서. 반복되는 주기 찾는 게 16방. 이해되고. 시간이 돼요? 응. 왜 안 돼? 야, 지금도 내가 손으로 막 써놔서 그렇지. 이거 그냥 눈으로 보고 바꾸면 되잖아. 안 외웠으니까. 그래서 왜 그러니까? 외우면 눈으로 보고 풀면 되잖아. 근데 16개까지는 너네 틀리라고 내는 문제고 6개 정도까지는 눈으로 보고 풀어야지. 그치, 지훈아? 그럼. 자, 548번. x세제곱은 1이야. 똑같아. 맞지? 그럼 기억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당연한 내용이겠지. 오메가 바를 세제곱하면 당연히 얼마겠어? 1 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 니은에 나와 있는 내용 잘 봐. 니은은 오메가 분의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1을 더한 거라고 되어 있잖아. 맞지? 이거 지금부터 식 정리할 거거든?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통분할 거야. 그러면 오메가의 제곱 분의 뭐야? 오메가 플러스 1 되지. 맞아?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을 하면 0 됐었잖아.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는 거 알았지?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야. 맞니? 그럼 분모 쪽도 보자고. 분모 쪽은 옆에 오메가 바 분의 1이잖아.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 분의 1이잖아. 그럼 이것도 똑같이 통분하면 오메가 바를 제곱한 것 분의 오메가 바 플러스 1이잖아. 똑같잖아. 오메가 바 제곱하고 오메가 더하고 오메가 바 더하고 1 더하면 0 되는 거 똑같잖아. 얘도 똑같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두 식은 같은 거다. 니은 맞는 얘기지 뭐. 됐습니까? 자, 이제 디귿이야. 디귿도 식을 정리하고 가면 되거든?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지? 일단. 이거 우리 다시 쓰면 뭐랑 똑같아? 오메가 제곱이잖아. 즉, 이거의 n제곱을 계산한 거는 우리가 오메가 제곱의 n제곱이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야. 확인됐죠? 자, 같은 논리로 뒤에 있는 것도 보면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분의 오메가 바지. 이거의 n제곱이라고 돼 있지. 자, 생각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두 군의 합이잖아. 얼마야? 마이너스 1. 맞죠? 그 다음에 오메가 바랑 똑같은 게 뭐였어? 오메가 제곱. 그러면 결국 주어진 식은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n제곱이잖아. 그러면 여기 보이는 얘랑 얘가 같아지게 하고 싶어. 그럼 n이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부호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봤더니 n은 100이하의 자연수지? 100이하의 자연수 중에 짝수의 개수 몇 개? 50개. 확인돼요? 그럼 결국에 맞는 거 누구야?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다는 얘기잖아. 확인돼요? 이렇게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질문 다 받았는데 추가 질문 더 있는지 확인해, 빨리.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자, 잘 들으세요. 이번 숙제 진행하면서 뒤에 몇 문제 안 되잖아. 앞에 거 정리해서 질문 있는 거 다시 찾아오라고 했지? 근데 뒤에 거 이제 문제 연립방정식 풀다 보면은 분명히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고 못 푸는 인간들 분명히 생길 거야. 은행 중 다니는 친구라든가 문화중 다니는 친구라든가 창성 중 다니는 친구라든가 성일고 다니던 친구라든가. 그제? 아니 돈이요? 다니는, 미안해, 발음 잘못했어. 다니는 친구라든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뭐 하냐면 우리 방학 때 수업했던 영상 있죠? 연립방정식이랑 부정방정식. 그럼 유형별로 정의해놨던 거 있잖아. 그거 봐. 그거 보면서 정리 한번 더 해. 알겠죠? 오늘은 여러분들의 강력한 성원에 힘입어 5분 쉬었다가 뭐 할 거냐면 1시간 남는 시간 동안 시험 보자. 아니 그거는 이제 얘 혼자만 그러니까 이번 주는 그래. 하잖아요. 그럼 선택을 해. 지금 보고 1시간 남는 거 없애고 갈래? 아니면 그냥 지금 숙제하고 1시간 남을래? 지금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일찍 가는 게 낫지?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싫어? 싫으면 얘기해. 아니 너무 저는 좋다고 했었어요. 뭐 생긴? 너무 좋은데요? 그치? 내가 분명히 그거 보이면 접어서 콧구멍에다 밀어 넣겠다고? 아, 이런 생 양아치 같은 새끼 이번에는 접지도 못하게 카드를 꺼내? 자, 5분 쉬었다가 시험 보자.